정상회담 16일 날 진행됐고 이제 2주가 가까우는데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루하루 전국으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강제동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완전히 황봉문서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의 호응은 차치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그동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을 마저 해결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가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하루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교과서가 검정이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경악할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이 교과서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발표한 이 교과서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개혁된 그런 교과서를 승인해 줬습니다. 도대체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처음 시작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3자 변제안을 갖고 지금 일본의 그런 호응을 기대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도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이제 교과서 문제, 그리고 또 초계기 사건, 아주 전방위적으로 일본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해당 상임위들과 또 지금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 종합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기본소득당 함께 국정조사 요청서를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으로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분노와 그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우리 국민의힘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의구심들, 궁금증들, 그리고 진실들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국정조사에
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있고 한일의원연맹 야당 측 상임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외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김대중 오부지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올해가 김대중 오부지 25주년입니다. 김대중은 사라지고 오부지만 남았습니다. 일본은 과거 오부지 총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잘못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사죄하고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25년 후의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없고 배상할 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매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대중 오부지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국익외교라는 이름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안보 위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일본 자위대에 맡길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안보 협력은 동북아의 긴장을 무력 대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김대중 오부지 정신과 배치됩니다. 25년 전 양국의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북아를 안정시키는 데 협력하겠고 또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25년 전의 일본이 아닙니다. 경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일 무역 적자가 무려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한국이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 한일 관계 개선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이러한 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극구 변명하거나 회피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그런 권리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 역사적 평가나 또 그 해석이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외교적 기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은 이번 한일 정상외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상외교 이후에 일본이 보인 태도는 더욱더 놀라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우리 야당들은 요구하고 있고 여당의 성의 있고 진지한 호응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소득당도 이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을 했고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이제 정상회담 전에는 잔의 반을 채우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일본 선거가 끝나고 7월이 되면 채울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일본에서는 잔의 반을 채우기는커녕 그 컵에 썩은 물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관련돼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하고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비밀과 보안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해명하고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책무를 국회가 다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상권 분립, 헌법 위반. 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민법 위반. 피해 국민을 위한 구상권 청구 포기는 직무유기. 판결과 무관한 한국 기업이 변제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정부가 한국 기업의 변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의제에도 없는 위안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 및 윤석열 대통령 한일 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네 번째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 시종일관 일본의 굴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경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정부가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일본 기업을 살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치게 하는 그런 친일 매국행위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연 장소, 또 강연 메시지, 이 등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기획이 됐다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그래서 이런 그 위에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담는다. 그렇게 이번 요구 조사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해서 의석수 비율대로 해서 18인의 관련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시는 것 외에요, 정부에 대한 질책성이요. 이 한일 회담 이후에 그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나 민주당 차원의 어떤 그 항의 표시는 없나요? 일본에 예를 들어 대사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일본을 방문한다든지 이게 다 조치는 관련해서 대사를 부르고 이거는 그 국가 간의 사안 아니겠습니까? 대사를 초치한다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진행해야 될 사안이고 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 무엇보다도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원들로서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분노와 그리고 이런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다시 그 되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하시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오늘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일단은 국민들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참여해서 함께 이 의혹을 해소하고, 그리고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응해서 이 관련한들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적 동의가 없이, 그리고 또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 그리고 국익을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들이 국회에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뭐 그 대일 굴종외교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관련 TF도 있고, 그리고 상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마다 현안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그리고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농해 수위라든지 환노위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공동으로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의 자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의당이나 뭐 다른 당과 조금 같이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안 됐던 건지 좀 과정이 궁금합니다. 여당이랑 좀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네, 정의당 쪽에도 요청을 했는데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또 가능한 그 의원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관련해서는 별로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요구서를 오늘 냈기 때문에 30일 날 보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아마도 의장께서 여야 그 대표 간의 협의를 요청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쪽에서 추천을 안 하게 되면 또 바로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의원 추천으로 몇 달간 공전하면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런 사항은 좀 그 초당적으로 함께 협조해서 정부가 실수한 게 무엇인지, 되돌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 그런 국정조사 합의를 좀 바라봅니다. 논의될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네.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데도 이제 상고는 나옵니까? 아직 관련해서는 논의된 건 없지만 아마도 그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로 저희가 소부장 기업들이 좀 빠르게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도 바꿔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또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우리 국가 안에서 좀 소부장 문제를 좀 일정 부분 해소했고, 그렇게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라면은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관련해서는 또 그분들께서도 국회에 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 목표로 잡아두신 거 있나요? 아직 처리 시한 목표까지는 잡아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더 장기간 되면은 고착화될 수 있고, 또 일본에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보면서 야금야금 그동안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양국 간에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거나 또 국민들 간에 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놓지 않았던 것들을 차근차근 내놓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국정조사라든지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본회의에 바로 보고가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접수가 되면은 처음 본회의에 아마도 보고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